제가 지금 무슨 이유가 내줄의 행복님이 우리나라 특수 부대인 태극기 부대와 엄마 부대를 파견하면 된다. 국군 보내지 말고 태극기 부대 보내면 된다. 지금 아주 그냥 현명하신 지금 대한민국에 부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그 반대편에 있는 중동이죠. 이란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트럼프가 요즘 뭐 이렇게 뭐 2020년 그 21세기에 드론을 이용해서 이란의 정말 실세 중에 실세를 그걸 공습이라고 해야 할지 저격이라고 해야 할지 살인이라고 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살 아닌가? 사살이라고 해야 할지 뭐 가장 뭐 중립적 표현은 공격이 정도 되려나?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란의 정말 실세 중에 실세가 사망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당연히 이란이 완전 지금 가만히 있지 않아서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해서 그 반격을 했고 그래서 미국과 이란 간의 지금 전쟁 위축이 일촉즉발의 지금 상황까지 왔습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이 두 번째 주간 뉴스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랑 물리적 거리가 있는 이란 뭐 이렇게 중동에서 벌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반도 정세도 상당히 연관이 됐는데요. 그 솔레이만이라는 이란의 군부 실세입니다.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추앙을 받았던 이 사령관이 미국이 드론을 통한 공격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란에서는 즉각적으로 반발했고 이에 대한 보복을 하겠다 우리도 하면서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단 한 명도 인명 희생이 없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란에서 이라크 정부에게 공습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했고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고요. 거기가 이제 그린존이라는 데래요. 대한민국 공관도 있고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라크 정부가 미리 미군에게 또 귀띔을 해줘가지고 다 대피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저께 미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한 사상자 뭐 이런 게 없었다. 그래서 다행이나 일단 막 전쟁까지 치달을 분위기였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강력한 살인적인 경제 보복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과 이란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지금 일단은 뭐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가진 않았으나 불씨가 꺼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오다가 좀 기사를 받고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란에서 우크라이나 비행기가 지금 추락해서 격추가 돼서 이것 관련돼서 굉장히 분분하고 블랙박스를 못 넘기겠다 이란이 좀 그러고 있어서 또 주변국 간에 또 역관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얽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선 방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먼저 이제 공격은 이제 선제 공격은 다 미국이 한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이란 입장에서는 피습된 거죠. 그래서 공격을 감행해서 정말 실세를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란이 이제 반격을 한 거가 이라크에 있는 그린존 안에 있는 미군 기지에 15발의 미사일을 발사해서 이란의 주장은 미군이 80여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하는 거고 미국 측의 주장으로는 사망자 한 명도 없다. 요거는 서로 이제 입장이 좀 서로 달라서 이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제 서방 언론에서 중점적으로 지금 나오고 뭐 캐나다, 미국 등등의 서방 언론 쭉 나오고 있는 게 지금 그 우크라이나의 그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이제 됐는데 이것이 이란의 소행이다라고 하는 것이 서방 언론에 쭉 퍼지고 있고 이란에서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심리전이다. 고도의 심리전이다. 라고 지금 해서 이 부분도 지금 서로가 입장이 좀 차이가 있는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에도 전쟁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전쟁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사실 분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올해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부분이 있고 과거에 미국 같은 경우가 이라크 전이나 이런 걸 하면서 미국 내에서 굉장히 반전에 대한 여론도 있고 실패했다라는 이게 중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란이 지금 미군 기지 공격하고 나서 미국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반전 벌써 의견 모으고 입장 뭐 이랬던 부분이 있고요. 이런 상황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미 경제와 관련된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나라 국가니 지금 민병대 쪽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텅텅 빈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입장에서 미국과 전쟁을 바라지 않는 것 중에 결정적인 것은
무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 미국의 이 최첨단 무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붙어버리면 하나만한 지금 상황이 네.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지금 뭐 비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됐던 가장 큰 원인은 뭐 어쨌건 간에 왜 이렇게 됐냐 다 따져봐야 되는데 예. 이걸 또 시간 순서대로 따져보면 문제가 또 미국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아마 2018년 5월인가요? 네. 이란과 핵협정을 했던 걸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를 합니다. 트럼프 예. 대통령이. 그러면서 제재를 취하게 되고 이번 이 건이 터지고 나서 1월 5일인가 네. 이란도 그러면 우리도 탈퇴하겠다라고 지금 하면서 이 문제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본다면 미국이 이란과 핵협정을 했다가 네. 그렇죠? 잘 좀 됐다가 트럼프가 이걸 걷어차버리면서 경제 제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지는 가운데 이 문제가 다시 또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정치적 쟁점이 왜 이 시기에 트럼프는 공습 결정을 감행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미국 내 뭐 민주당이나 미국 내 그 여론 중에서는 트럼프가 이제 탄핵 물론 이제 그게 실제 될지 안 될지까지는 그냥 좀 그렇지만 아무튼 상원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가능성이 낮긴 하나 아무튼 이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가 어떤 그 탄핵이라고 하는 위기에서 좀 돌파구를 만드는 게 이번 공습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국 내에서 일각에서 나오고는 주장 같은데 트럼프는 왜 이 시기에 굳이 이렇게 좀 무리수를 더 가면서 공습을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좀 의미가 있죠. 특히나 북과의 이 지금 비핵화 협상 자체가 지금 이 난관에 지금 딱 예. 교착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뭐 잘 될 것처럼 얘기하다가 왜 안 풀려지냐. 특히 이제 경제 제재,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줬었으면 네, 좀 더 네, 나았을 네. 텐데 이런 얘기했는데 네. 뭔가 여론을 새롭게 환기시키거나 원래 그러잖아요. 대선이 되는 거 앞두고 있으면 이상한 분위기 형성하고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총풍이니 북풍이니 뭐 이런 것처럼 약간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도 네. 있고요. 저는 사실 이 이란과 미국이 지금 최근에 벌어졌던 일촉즉발의 상황을 보면서 한편으로 북에 시그널을 보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북에.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알아. 우리 지난주에도 좀 얘기했지만 북이 올해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았고 네. 4일이었나요? 3일 동안 전원회의인가 이렇게 좀 진행을 예. 했었습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정유영 네. 안보실장이 트럼프 대통령 단독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 네. 사실 북의 입장에서는 완벽한 체제 보장이 되지 않은 속에서 예. 미국이 원하는 대로 모든 핵무기를 없애버리고 뭐 이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상황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란에 있어서 국민적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령관을 드론으로 해가지고 핀셋 네. 그 공격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이건 북의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좀 위협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예. 저는 이거를 보면서 북이 도리어 지난번 전원대회를 통해 가지고 했던 부분을 더욱더 좀 굳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예. 그 대표님 지금 채팅창이 안 보입니다. 그 카톡 창을 내려주시면 채팅창이 보일 것 같습니다. 들으시면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제가 좀 딴 얘기 하냐고 맥을 좀 살짝 놓쳤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과 이게 이제 우리 한반도 문제와도 이란과 미국 간의 이런 전쟁 위기가 좀 연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트럼프가 이제 그 이란의 최초 공습을 감행하고 나서 엄청난 실언을 했어요. 어떤 실언을 했냐면 만약에 이란이 반격을 해온다면 미국은 그 이란 내 쉬운 두 곳 정확히 52곳에 대해서 불비례적인 반격을 할 것이며 그것은 근데 하면서 문화시설도 공습하겠다라고 하는 정말 이게 좀 한 국가의 지도자가 맞나 싶을 정도의 엄청 실언이네요. 실언 중에 실언을 했고 민간인도 폭폭하게 학살하겠다 뭐 이런 거 예, 똑같은 얘기죠. 이란에 아시다시피 좀 이렇게 좀 유네스코나 이런 데 좀 등록되어 있는 엄청난 문화유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공격을 감행하겠다는 그런 거 발언을 하고 바로 이제 화들짝 놀라서 이제 국방부 장관이 그건 아니다 라고 수습하는 지금 자한당 나쁜님께서 트럼프 나쁨 아이고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렇게 했듯이 좀 엄청난 실언을 좀 트럼프가 했었던 것이 이제 초기에 엊그제의 일이었습니다.
황선진님, 트럼프와 유승민이 함께 손잡고 탄핵의 강을 건너는 나를 보고,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이신지 지금, 트럼프와 유승민이 함께, 그렇습니다. 했고, 그래도 또 몇몇 분이 말씀해 주신 게 자연스럽게 이게 우리 한국군에 대한 파병 요구라고 해야 요청이라고 해야 될지, 와 연관된 이야기를 좀 몇몇 분께서 채팅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지금 뭐 좀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나요? 미국에서는 요청을 한 부분인데 지금 네네. 공식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돼서 간다 만다 얘기는 안 했고, 얼마 전에 네. 강경화 그 외교부 장관도 국회 외교위 이 지금 이란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도 그 파병과 관련된 부분에서 결정한 바 없다라고 네.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이라크 파병 결정 이후에 노무현 정부가 엄청난 후폭풍을 겪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 이란 사태와 관련돼서 우리 한국군이 미국의 파병 요구를 받아들여서 중동의 파병을 결정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이 되고, 첫 번째로는 이란이 이미 이란 정부가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네. 그런 범죄적인 그런 전쟁 공격에 가담한 나라에 대해서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몇 차례 이란 정부가 스스로 밝힌 바가 있고, 우리 국내에서도 이렇게 좀 정의롭지 못한 전쟁에 우리 한국군이 거기 참전한 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반전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좀 물론 이제 미국의 압력이 상당히 곤혹스럽긴 하겠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나 강경화 장관이나 우리 정부가 좀 지켜낼 건 지켜내야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강경화 장관이 일단 지켜보자고 했음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고, 교활한 트럼프 이제는 진실성을 보일 필요가 있음. 파병 반대. 네. 비전투 요원인데 왜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예. 여러 말씀들 지금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우리가 전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전쟁은 막아야 할 것이고요. 이 이란 사태가 우리 한반도 문제와도 말씀하셨듯이 다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이 상황을 좀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겠냐, 쪽에 좀 생각을 해봅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는 자꾸만 이게 북한과 미국 이거와도 계속 연동돼서 자꾸만 네. 생각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제 기억으로는 아마 오바마 시절에 이란과의 비핵화 협상이 체결이 됐죠. 네. 예. 그러고 나서 이란의 핵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스탑되면서 두 국가 간의 관계 개선, 정상화 등등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네. 뭐 아시지 않습니까? 네. 이란 같은 경우 텔레비 왕조 망하고 등등 할 때 워낙 여기도 뭐 대한민국 북한과 미국의 적대적 관계가 70년 아니면 그것만큼 길지는 않지만, 예. 1979년, 80년 됐었으니까 꽤 됩니다, 여기도. 그러다가 이제 비핵화 협상을 타결하고 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또 깨면서 굉장히 다시 삐그럭거리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상황이었고, 제재, 강력한 경제 제재 등등을 통해서 이란을 고립몬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네. 북한과 미국을 보세요. 비핵화 협상 되려고 했다가 교착 상태 됐다가 체제 보장 등등 관련돼서 제재는 계속 강도 높게 봉쇄하고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트럼프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에게 이걸 좀 봐라, 단디해라,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는 것 같고, 내가 그럴 줄 알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전원회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다시 이렇게 나가기로 했다, 잘했다, 서로 이렇게 하면서 또 평행선을 걸지 않을까 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제가 요즘 무슨 이유가, 내줄의 행복님이 우리나라 특수 부대인 태극기 부대와 엄마 부대를 파견하면 된다. 국군 보내지 말고 태극기 부대 보내면 된다. 지금 아주 그냥 현명하신 지금. 대한민국에 부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아주 부대들이 그냥 많이 군복 입고 있습니다. 나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게 파견하면 된다. 그럴 수도 있어요. 저분들 갑자기 예. 공항 가가지고 예. 나를 이란으로 보내줘 뭐 이러는 거 아니야? 나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보내줘 뭐 이러는 거 아니야? 설마 정작 안 가려고 할 텐데. 예. 그런 상황이었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한반도 문제와 이 상황을 이렇게 연관지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북한도 똑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냐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좀 부정적인 말씀 많이 하셨는데, 뭐니 해도 이제 이란과 북한의 큰 차이가 있다면 이제 두 가지 정도의 핵이 있냐 없냐. 두 번째는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있냐, 그러니까
반격의 능력이,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는 ICBM이 없다 보니까 기껏 할 수 있는 게 옆에 있는 이라크 미군 기지 정도를 공습하는 정도인데, 북한 같은 경우는 ICBM이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오 당하는 순간 미국 본토로 공격이 갈 텐데, 그럼 과연 그거를 미국 정부와 미국 국민들이 그거를 용납할 수 있냐 하기 때문에 아마 한반도 문제와 이게 바로 직결돼서 이렇게 좀 전쟁까지는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주간 뉴스 브리핑에서 중동의 이란에서 좀 발생하고 있는 사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